저희 여수 MBC가 오늘로 창사 48주년을 맞았습니다. 여수 MBC는 뉴미디어 사업을 통해 지역의 중추 방송사로 제2의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다매체 다채널 시대를 맞아 지역 방송도 새로운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집 데스크 인터뷰, 오늘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을 만나 지역 방송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미래 전략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순천시가 자원순환센터 가동 중단과 관련해 업체의 강력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업체 운영 의지가 보이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몰수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제 순천에 이어 오늘도 전남 지역 곳곳에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태풍과 연일 계속되는 호우로 수확기 농작물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저희 여수 MBC가 오늘로 창사 48주년을 맞았습니다. 반세기에 가까운 세월 동안 지역민과 함께해온 저희 여수 MBC는 이제 뉴미디어 매체로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지난 1970년 남해방송의 첫 라디오 전파가 현 여수 MBC의 시작이었습니다. 80년대 TV 개국 시대를 지나 현재의 HD 방송에 이르기까지 변화와 발전을 거듭했고 삼려 통합은 물론 나로우 발사와 각종 국제박람회 등 지역의 역사적 현장에도 언제나 여수 MBC가 함께했습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종합 방송사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여수 MBC가 다하고 있지만요. 일반 주민들의 의견들을 개진할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을 좀 더 고민해 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한 48년, 반세기의 역사를 앞두고 여수 MBC는 단순한 공중파 방송사에서 벗어나 뉴미디어 매체로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뉴미디어 전용 콘텐츠를 본격적으로 제작하는 것은 물론 기존의 공중파 콘텐츠들도 뉴미디어 유통을 염두에 두고 제작합시다. 다매체 다채널 시대에서 지역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지역성 중심의 콘텐츠를 발굴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좀 지역다움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서 좀 기록하고 보존하고 재해석하고 전파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면 조금 더 많은 경쟁력을 바로 모든 사람들이 개개인이 주권을 가진 시대입니다. 자기의 목소리를 반영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스템이 바로 지역방송이라는 것이죠. 청소년들의 직업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양질의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 역시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수 MBC의 중심엔 지역 주민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겠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저희 여수문화방송 창사 48주년 기념식이 오늘 당사 공개홀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기념식에는 전남 동부지역 주요 인사와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수 상공회의소 박용화 회장과 순천 우리병원 송재욱 원장 등에게 감사패가, 직원들에게는 근속패와 면려상이 각각 수여됐습니다. 여수문화방송 홍순관 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광고시장 위축 등의 어려운 시기를 맞아 공중파 방송사를 뉴미디어 매체로 바꿔 최고의 뉴스와 방송 프로그램을 지역민들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출신 국가대표 선수들이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순천시청 소속 이은경 선수는 오늘 열린 양궁 리커브 여자 단체전 결승전에서 장혜진, 강채영 선수와 함께 대만을 세트스코어 2대1로 따돌리고 금메달을 추가했습니다. 광양시청 소속 최보금 선수도 볼링 남자 6인조 결승에서 금메달을 따며 아시안게임 3연패를 달성하는 등 지역 선수들의 연이은 선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방송 환경에 따라 지역 방송 역시 새로운 변화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지역 방송의 경쟁력과 자생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을 통해 지역 방송의 미래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이 20대 국회 출범 이후에 이 지역 방송들을 활성화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이 좀 있었다고 보십니까? 국회는 지역방송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프로그램 제작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에서 예산을 좀 증액을 했고요. 17년에는 44억 원,
그리고 2018년에는 41억 원의 예산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인터넷 포털 사업자에게 방송 발전 기금을 징수해서 이를 지역의 중소방송 지원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금 법안이 국회에 지금 발의되어 있는데 지금 이 법안을 논의 중에 있고요. 그래서 지역방송 발전을 위해서 국회에 더욱적인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이 지역방송의 자생력 강화도 물론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를 위해서 구체적인 대안 같은 게 있을까요? 국내 콘텐츠 시장 유통을 위한 그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즘 많이 이제 보는 그 동영상 그 OTT 사업자에게 지역방송 콘텐츠를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지역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규모를 더 큰 폭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유통 가능성이 높은 그 우수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그 선택과 집중해서 그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편 정치권의 관심도 물론 필요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한편으로는 이게 관심이 또 지나친 간섭으로 또 비춰져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지원을 하되 간섭하지 않는, 네. 그래야만이 방송이라는 거는 중립적인 가치를 갖고 정치적인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성과 그리고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네. 최근 들어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많이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 지방 분권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이 또 시대적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이에 맞춰서 지역 방송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해서 지역 방송이 앞으로 추구해야 될 목표,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이 지역화 전략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 지역 특유의 그 색깔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지역 방송의 가장 큰 장점은 지역 주민과 밀착된, 그 밀접한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강점이고요. 그래서 이를 잘 살릴 수 있는 게 그 지역 방송의 발전과 활성화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집중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역의 차별성이나 지역의 현장의 삶을 보여주는 이런 지역화된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하지 않으면 솔직히 살아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OTT, 넷플릭스, 유튜브 이런 이제 글로벌 그런 사업자에 맞서서 할 수 있는 별도의 어떤 그런 OTT 그런 사업자 구조를 만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수MBC가 창사 48주년을 또 맞게 됐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우리 축하 인사와 함께 상임위원장으로서 앞으로 포부 있으시면 끝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여수 MBC가 더욱더 관광 문화의 중심지가 되도록, 그리고 각광을 받을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방송이 지역 균형 발전뿐만 아니라 이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하는 데 있어서 또 이 중차대한 아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 창사 48주년을 맞는 여수 MBC가 지역방송 활성화의 그 주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응원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지역방송에 대한 관심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순천시가 자원순환센터 가동 중단과 관련해 업체의 강력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순천시는 자원순환센터의 일방적 중단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며 법원에 정상 운영 명령과 간접 강제 가처분 신청을 하고 운영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을 위해 민사소송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태료 부과에 이어 업체의 운영 의지가 보이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몰수까지 추진할 계획이어서 자원순환센터 재가동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여수 유명 음식점에서 발생했던 집단 식중독 의심 사례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수시 보건소에 따르면 보건환경연구원이 실시한 역학조사 결과 해당 식당의 게장에서 그램당 50에서 80마리의 장염 비브리오균이 검출됐습니다. 시는 의견 표명 기간을 가진 뒤 한 달 영업정지 또는 1,000만 원 이상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해당 식당은 지난 12일 점심 식사를 한 손님 25명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여
일주일 동안 잠정 휴업 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태풍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현장 조사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전라남도는 이번 태풍으로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 외에 도로와 가로수 등 시설 피해도 많았던 것으로 보고 다음 달 7일까지 피해액을 산정해 재정 지원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잠정 집계된 도내 태풍 피해는 농경지와 과수원 등 300여 헥타르, 부상과 이재민 16명 등이며 13개 시군 380여 곳에서 시설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이렇게 태풍은 지나갔지만 곳곳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수확기를 앞둔 농작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박영훈 기자입니다. 시간당 50mm의 비가 쏟아진 한평군의 지방도로입니다. 물길을 머금었던 도로 곳곳이 움푹 파였습니다. 시간당이 한 50mm 정도가 이렇게 갑자기 쏟아져가지고 그에 인해서 지방도 도로가 지금 이렇게 집중적인 호우로 인해서 갑자기 도로가 이렇게 아스팔트가 이렇게 솟아오르는 현상을 지금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도로에 인접한 야산 비탈면도 쏟아진 폭우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19호 태풍 쏠리기 쓸고 간 전남 지역에서는 지난 주말 이후 최고 30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폭우가 끝나기 전에 내린 비에 약해진 집안 곳곳이 무너지고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순천 등 전남 동북권에서 왕성했던 강수대가 강력해지면서 서부와 북부권까지 비를 쏟아부었습니다. 계속되는 비로 더욱 철저한 농작물 관리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이삭이 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벼는 5포기 안팎씩 묶어 세워주고 무너진 논두렁을 보수한 다음 새 물을 채워야 합니다. 비가 그치면 곧바로 병해충도 방제 작업이 필요합니다. 시설하우스는 배수로 정비와 환기 관리에 나서고 쓰러진 과수는 뿌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조 지주를 설치하고 집 등을 덮어 적정 수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떨어져 상품성이 없는 과실은 땅속에 묻어주고 잎이나 가지의 상처를 통해 병원균이 확산되지 않도록 추가 방제를 서둘러야 합니다. 전남 지역에는 20에서 4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여수산단 입주업체인 남해화학과 일본 기업 두 곳이 합자회사 설립을 추진합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일본 특수비료 제조기업 등 2개 회사가 500억 원 규모의 투자 의향을 밝힘에 따라 남해화학과 합작으로 고품질 실리카 제조 공장과 비료 공장을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와 남해화학 일본 기업들은 앞으로 한일 합작회사 설립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한 뒤 내년 2월쯤 공식적인 투자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세계 각국의 범선을 관람할 수 있는 국제범선축제가 오늘 여수 신항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다음 달 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축제에서는 5개 나라 9척의 범선이 선보일 예정이며 주간엔 범선에 직접 승선할 수 있는 범선 개방 행사가, 야간엔 범선들이 일제히 불을 밝히는 점등 행사가 펼쳐집니다. 한편 태풍으로 항해가 지연되면서 러시아 범선 등 5척은 내일쯤 여수 신항에 입항할 예정입니다. 지난 주말 전남 지역에 내린 폭우로 저수율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농어촌공사 저수율 현황에 따르면 오늘 현재 전남 지역 평균 저수율은 53.6%로 태풍 이후 많은 비가 내리면서 전날에 비해 1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러나 평년 저수율 70%에는 여전히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완전한 가뭄 해갈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남도 의회가 폭염 피해 예방 조례에 대한 입법 예고에 들어갔습니다. 전남도 의회 안전건설 소방위원회 최선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폭염 피해 예방 조례는 냉방시설 설치와 온열질환 의료비, 안전교육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는 9월 12일 상임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인 이번 조례는 현행법상 재난 대상에 폭염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개정안 역시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어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순천 지역 특산품인 딸기묘가 본격적인 출하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3월 식재된 외서면의 딸기묘는 올여름 폭염 속에서도 증식이 이어졌으며 담양지역 출하를 시작으로 전량 계약이 완료되는 등 재배 농가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외서면의 딸기묘는 올해 12헥타르에서 생산돼 38억 원의 소득을 올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수세계 박람회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여수국제아카데미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다음 달 7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백진현 국제해양법 재판소장 등 국내외 전문가 11명이 강사로 참여해 29개 나라 40여 명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해양법과 해양정책에 대한 특강을 진행합니다. 해양수산부와 박람회재단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제아카데미는 지금까지 64개 나라 175명의 교육생을 배출했습니다.